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앞에 부분 봤던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 지금 납득이 좀 되시나요? 회원들 중에서 요런 케이스 혹시 있을까요? 족저근막염 막 주기마다 한 번씩 아프다고 하시는 분 황세기 때부터 슬슬 시작돼서 발바닥이 시큰시큰시큰시큰거리고 불편해요? 계실 거예요. 없을 수가 거의 없거든. 응. 거의 대부분이 맞아. 족저근막염이 있어도 생리 중이랑 연관을 못 지키는데 제가 이걸 언제부터 연결을 시켰냐면 19년도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엄청 그 운동을 못했다가 나한테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석증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계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발을 삼각인대 있는 데를 접질렀대. 접질려 가지고 그 인대 때문에 오랫동안 회복을 하려고 발 자체를 거의 못 쓰고 요렇게 거상해 놓고 누워만 거의 지낸 거야. 그랬더니 발바닥은 우리가 사실 뭐라고 얘기하죠? 채점 감각을 느끼는 밸런스를 지지하는 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를 지지하는 나의 몸에 있는 이 외부의 감각 기관들의 역할을 하는 이 발 자체가 놀아버리니까 나머지 감각기, 이 밸런스 중심을 잡는 이 감각 기관 중에 두 번째로 좀 강한 친구 누구죠? 전정기관. 여기로 옮겨간 거야. 그래서 이석이 빠졌어요. 빼를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누우면 눈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어렵고 막 그러셨거든. 근데 이분을 내가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주기를 체크하고 보다 보니까 발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패턴들이 매달마다 있어요. 매달마다 있고 이분이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숙명여고 상담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숙명여고에 재직을 하시고 계셨거든.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뭔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할 적에 교탁에 서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탁에 서게 되면 오랜 시간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오랜 시간 서 있으니까 발이 아픈 거야. 발이 아프니까 뭘 했냐면 그 지압 슬리퍼 있죠. 엄청나게 강력한 지압 슬리퍼. 그거를 신고 계셨어. 자, 그거를 신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그분의 주기에 맞춰서 악영향을 준 거야. 차라리 본인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써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압 슬리퍼를 너무 신다 보니까 발이 너덜너덜해지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외로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보고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처음에 이제 센터 오픈했을 적에는 그렇게 ADL까지 관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때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지압 슬리퍼보다는 일반적인 신발 신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바닥에 발을 접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발밑에다가 발판 같은 거를 깔아두시고 그 위에다가 발을 접지해서 올려놔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기마다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니까 황체기에서 생리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발이 또 말썽이에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문헌들을 좀 찾아서 내 의견을 좀 타당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찾아보니 월경기 때 족저근막염이 좀 빈도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연구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요걸 바탕으로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세미나 오시는 분들, 요 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거의 한 80% 이상이 족저근막염과 뭐 발바닥이 이상하게 뭐 발이 잘 안 움직여요 하시는 그런 기간 대부분이 월경기 직전과 월경기 시기였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족저근막염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지압 슬리퍼처럼 발바닥을 엄청나게 풀어줘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임산부 공부하면 알다시피 족저근막염 임산부한테도 많이 오죠. 그치? 근데 임산부는 발바닥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발바닥을 풀으면 자궁도 푸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을 풀어주는 방식 또는 이걸 내가 이제 풀어주지 않고 운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발등을 풀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발목 앵클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발, 등과 발, 바닥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푸더크만 해도 충분한데요. 네, 푸더크가 충분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골반 때문에 푸더크 했었잖아. 그거 다시 갖고 오기엔 내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리포머 러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스타팅 포지션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러닝은 안 하고 이제 토랑 힐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토를 하고서 뒤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고 앞꿈치, 토가 이렇게 붙여 있었을 거야. 풋바에. 그러면 여기에서 V 포지션에서 그대로 발만 옮겨서 패러럴로 바꿔주시면 돼요. 패러럴로 바꿔주신 다음에 발가락 발볼 어디 위치? 풋바 위에 위치. 그런데요, 이 풋바 위에 위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있죠. 요렇게 좀 봅시다. 풋바, 발 하나, 발 둘. 두 친구가 너무 머네요. 두 쪽 다 갖고 와야겠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사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사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풋바를 가지고 동작을 할 때요, 이 러닝을 할 적에, 굉장히 가변적이고, 다양한, 어, 창의적인 러닝을 하세요. 근데 창의적인 러닝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을 놨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발가락이고 얘가 중족골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꿈치를 내리려면 발등을 써야겠지. 그럼 발등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 비벼. 이렇게 비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담뱃재 그만 끄세요라고 얘기해요. 불 안 났어요? 담뱃재 그만 비벼 끄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할 거야. 옆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요렇게 풋바가 있고요. 요렇게 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은 여기 있고, 그지? 반대발은 힐업을 돼야 되는데 힐업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힐업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야. 그렇단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발가락이 위치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회원님 동작을 이제 진행을 할 적에 이 위치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손가락을 대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위치할 수 있는 거, 뭐 something, 무엇인가를 두시든지 해서 접지가 계속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회원님들이 맨날 발을 막 비벼서 끄네. 자, 그러면 이 발 사이의 거리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작으로 들어가서 얘가 비벼지지 않게 말 그대로 이 풋바에서의 2분의 1 지점 2분의 1 너무 많다. 3분의 1 지점에 발가락이랑 나머지들이 다 이렇게 위치한 이 위치가 변하지 않게끔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리 많이 뒤꿈치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요게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꿈치 높이가 유지되면서 다리를 펼 때까지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아, 무릎 돌아가. 무릎이 돌아가고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레슨하면서 정말 본인은 정말 잘한다라고 하시면서 러닝을 하세요. 우리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막 이래. 아이고,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주상골 있죠, 여러분. 주상골 발가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발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나머지 이렇게 발가락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치 있고 발 있고 여기에 이제 무릎이 요 위에 있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고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비벼 끄시는 분들은 어유 주상골이 넓적해요. 주상골을 다 꺼뜨려. 요렇게 누른다는 얘기야. 요러고.
회외 회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발 자체가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발등을 늘린다, 발등을 수축한다, 그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중재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개인 레슨 회원이면 핸즈온을 통해서 스파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룹 레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룹 레슨인 경우엔 더 간단해요. 발 복사뼈 외측에다가 밴드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밴드가 딱 걸리잖아요. 밴드 걸린 상태에서 본인이 이 탄성도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끈이 갑자기 이 밴드가 행 하고 풀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위치를 지금 잘못 잡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요 구간 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요거 시키면 우리 어 50대 이상, 60대 초반 우리 어머님 회원님들이 굉장히 신나하세요. 어머님 회원님들이 가장 신나하는 게 요런 러닝이랑 이게 나오면 안 돼. 러닝이랑 짐보리에 앉아서 점프하라고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거 하면은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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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동심으로 돌아가요. 동심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것도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신나서 하신다고. 아니야. 러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